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으로 전 세계를 긴장하게 했던 미국과 소련. 이때 당시 군비 경쟁이 절정을 찍고 서로 핵무기를 미친듯이 찍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냉전 시기에 전 세계는 핵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핵전쟁 때문에 벌벌 떠는 삶도 끝나나 싶었지만 최근 미국이 또 다른 국가와 핵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하죠. 바로 중국. 미국은 현재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때리는 등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도 보복에 들어가면서 서로 사이가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이걸 막기 위한 미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된다면 서로의 본토까지 피해를 보게 되면 핵무기를 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핵무기 쏠 수 있어? 심상치 않은 미중 관계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은 지금과는 다르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도 괜찮았고 같은 연합국으로 싸우기도 했죠. 일본 놈들 예전에는 우리랑 눈도 못 마주치던 것들이 감히 우리를 개무시해? 맞아, 일본이 선 넘었지. 눈에 보이는 건 싹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주 욕심쟁이라니까. 너 나랑 말 좀 통한다. 우리 같이 손잡고 일본 새끼를 좀 조져볼까? 뭔가 관성이 공산주의가 될 성이긴 한데. 그래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은 미국이랑 함께 일본을 상대했습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미중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후 국국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끝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죠. 이로 인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를 사이에서 일어난 냉전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1979년에 수교를 시작하면서 관계 개선에 들어갔죠. 이후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중국도 더 이상 서로를 적대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최근 미중 관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한 중국은 새로운 중심국가로 떠올랐잖아요. 이건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국이 성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였죠. 아니 다른 나라 기술력을 훔쳐가는 것 정도는 기본이었으니까. 게다가 중국은 힘이 세지면서 주변 국가를 압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중국은 여러 차례 대립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도 두 나라의 관계는 매우 나쁘다고 하죠. 일단 2018년에는 미국이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기도 했죠. 중국은 사이버 안보를 이유로 미국 마이크론에서 수입하는 메모리 칩을 조사하면서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이러다 뭔 일 나겠다 싶을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2023년 4월 17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충격적인 칼럼이 하나 올라왔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최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미국은 그런 일이 터지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말했던 만큼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 하원, 미국 싱크탱크 CSIS 등에서 예측한 시나리오는 모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이건 지나치게 순진한 예측이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중국의 군함과 항공기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렵다고 하죠. 결국 승리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중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얌전히 두들겨 맞고 있을 리는 없지. 중국도 우리나라, 일본, 필리핀, 괌, 하와이에 있는 미군기지, 심지어 미국 본토 서부의 미군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대만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본토까지 피해가 커질 것 같은 상황이 오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소리죠. 실제로 미국 유럽통합군 사령부 사령관이자 나토의 나토군 총사령관이었던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도 미국과 중국의 핵전쟁을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재래식 전쟁에 돌입하면 적어도 해상에서는 핵무기 사용을 피할 수 없고 핵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핵전쟁 확산은 순식간이란 거였죠. 아무리 그래도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핵무기를 쓰지 않으려고 해도 오해로 인해 사용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무기를 제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미국이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만 노리더라도 중국은 본인들의 핵무기가 위험하다는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죠. 결국 중국이 이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핵무기를 잃을 바에는 우리가 먼저 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미국도 중국에 맞서서 핵무기를 써야 하고 어디 하나 죽거나 빈사상태가 되는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핵을 한두 발도 아니고 계속 쏴 제끼면서 전쟁을 한다는 거야? 그거 피해가 장난이 아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핵무기는 하나만 떨어져도 피해가 어마무시하니까. 그렇다면 진짜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핵무기는 엄청난 빛과 함께 고온의 불길을 발생시켜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죠. 그리고 강력한 폭풍파가 일어나고 방사성이 있자 낙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건 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시작에 불과해. 핵전쟁은 수도, 난방시설부터 휴대전화 같은 정보기기, 도로를 싹 다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고립된 채 방사선에 피폭되어 죽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강력한 국가라고 해도 본토가 폐허가 되고 국민들이 죽게 되면 멀쩡할 수는 없죠. 게다가 핵전쟁은 전쟁 당
당사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죠. 특히 우리나라는 대만과 가깝다 보니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우리나라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죠. 문제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가능성은 작아도 핵무기가 날아올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해. 우리나라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핵공격에서 지켜주는 해구선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는 미국의 든든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전쟁이 터져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전쟁은 수많은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완벽한 방어를 장담할 순 없죠. 확률이 낮아도 우리나라에서 핵무기가 터질 수 있다는 뜻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곁에서 큰 피해를 보지만 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핵무기가 터지면서 발생한 연기 구름이 햇빛을 가려 지구의 평균 온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핵무기 1800개가 사용되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장기적으로 4도 낮아지고 3000개가 사용되면 평균 기온이 8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결국 전 세계적으로 겨울이 길어지고 농사가 가능한 기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 세계가 식량난에 빠지게 만들죠. 이건 미국과 중국의 핵전쟁은 모두가 큰 피해를 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하죠. 이렇게 핵전쟁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미국과 중국도 알고 있다 보니 한편에서는 핵전쟁까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핵전쟁에서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중국이 핵무기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2022년 11월에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400개 수준입니다. 미국의 핵무기가 3,700여 개라고 하거든요. 이걸 보면 역시 미국은 미국이구나 싶지만 중국도 이에 맞서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30년에 중국이 핵무기를 1000개까지 늘릴 것으로 보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배치될 거라고 하죠. 게다가 2035년 중국의 예상 핵무기 보유량은 1,500개. 물론 아직도 미국에는 한참 부족한 수준이지만 미국 국방부는 2020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2030년에 약 4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말은 즉 중국의 핵무기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소리이고 다시 한번 예상을 뛰어넘어 미국에게도 충분히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중국의 핵 개발은 두 나라의 핵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먼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핵전력 격차가 좁혀지면 바로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기는 어려워지는데요. 하지만 동아시아 연구원에 따르면 오히려 이런 점을 노리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미국이랑 전쟁 나면 눈치 좀 보다가 핵무기 쏴버려!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 짓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래도 됩니까? 괜찮아. 저쪽에서도 핵 쏘면 바로 핵전쟁인데 미국이 그걸 알면서도 핵을 쏘겠어? 아니 머릿속에 완전히 꽃받친 것 같은데 그래도 까라면 까는 게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에서 먼저 핵 공격에 들어가도 핵전쟁을 하기 싫으면 상대는 핵을 못 쏘겠지? 라는 낙관적인 마인드로 소규모 핵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상대가 이걸 핵전쟁의 신호로 해석한다? 그러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동아시아 연구원은 핵무기로 인한 안정, 불안정 역설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안정, 불안정 역설은 쉽게 말해 핵무기 보유국 사이에서 직접적인 전쟁은 줄어들지만 작은 분쟁들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죠. 동아시아 연구원은 이런 작은 분쟁들이라도 어떤 계기를 만나면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핵전쟁 위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중 관계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1대1로 사업으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움직이는 중이죠. 그리고 대만 주변에서도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뭐 하나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에 맞서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미중 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만큼 두 나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전 세계에 피해를 주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